이 이야기는 하그라는 외딴 마을에서 시작되며 한 사제가 교회 앞에서 2명의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능력으로 불을 지피고 두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형제인지 궁금해했지만 곧 그들이 매우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아기의 이름은 윤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얼굴을 가격당했고 다른 아기의 이름은 아스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후 우리는 농부들이 마법의 도움으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물 마법으로 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스타는 언젠가 자신이 마법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릴리에게 청혼했습니다. 릴리는 자신이 모두의 누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스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릴리 수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마법을 시전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사는 다른 고아들이 나타났다. 아스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만 윤호는 바람 마법으로 그를 막았다. 아스타는 왜 항상 윤호가 자기 길을 막는지 물었고 윤호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 후 윤호는 아스타에게 릴리 수녀님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아스타는 윤호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아무도 아스타가 마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윤호를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내쉬는 15살인 아스타가 아직도 마법을 쓸 수 없다는 점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법이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말했고 아스타는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며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윤호는 마법 능력을 사용해 릴리 수녀님의 빨래를 도왔다. 그 결과 아스타는 나무를 자르려고 계획했지만 윤호가 더 빨랐다. 아스타의 자존심이 상했고 오르시 신부는 윤호가 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릴리 수녀는 아스타를 위로하려고 하며 시상식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곧 마법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후 그는 마법왕이 되겠다고 말했고 윤호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스타는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도망쳤다. 한편 윤호는 교회에 있었고 릴리 수녀는 그가 아스타에게 좀 더 친절해질 수 없냐고 물었다. 그녀는 윤호가 예전에는 울보였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날 이후로 윤호는 다시는 울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 중인 아스타를 보게 된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훈련을 했고 윤호와의 약속을 기억했다. 다음 날 많은 젊은 마법사들이 마법서 탑에 모였다. 아스타는 윤호를 따라잡기 위해 가능한 빨리 마법서 그리모아를 얻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가난한 평민들을 싫어하는 귀족 소년들은 아스타를 깔봤다. 그들은 아스타가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놀렸고 내시는 그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던 중 미래의 마법사들이 인사를 하자 마법서 탑의 주인이 방에 나타났다. 그는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마법기사로 성장한 사람은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마법서를 나눠주었고 각 마법서가 자신의 주인을 선택했다.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법서에 만족하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아스타는 자신이 마법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떨고 있었고 마법서 탑의 주인은 내년에 다시 시도해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마법사들에게 조롱당했고 아스타는 민망한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윤호의 마법서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네잎 클로버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윤호가 최초의 마법사 왕처럼 네잎 클로버 마법서를 가진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자 윤호가 앞으로 마법사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스타는 슬펐지만 다른 모두는 그에게 감탄했어요. 아스타는 일어나서 자신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따라잡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스타는 비웃음을 당했고 윤호는 아스타가 불쌍해서 무시했어요. 릴리 자매는 아스타를 걱정했고 관객석에는 수수께끼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스타는 우울해하며 자신이 과연 마법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마법사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우리는 윤호가 일부 귀족들에게 시기심을 받아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평민이 내 입마법서를 가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불마법으로 그를 공격했다. 윤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그 후 벽에서 사슬이 나타났고 아스타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에 이어 레이즈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레이즈는 자신이 유명한 마법 나이였지만 왕국 군대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도둑이 되었고 윤호의 마법서를 훔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는 오직 마법서에 의해 선택된 자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레이즈는 윤호에게 지하 수집가들이 여전히 그것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고 윤호가 가진 펜던트를 발견했다. 레이즈가 그것을 훔치기 전에 아스타가 나타났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이상한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가 왜 윤호의 마법서를 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스타는 도둑에게 윤호의 그리모어를 돌려주라고 했지만 악당은 그를 비웃으며 체인 마법으로 아스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아스타는 두렵지 않았고 적에게 돌진했다.
강한 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체인에 의해 저지당했다. 아스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레이즈는 그의 필살기를 발동했다. 아스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몸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레이즈는 아스타를 내려다보며 그가 절대 마법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인을 통해 아스타의 몸에 있는 마력의 양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스타는 자신이 마법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스타는 충격을 받았고 마법이 없이는 절대 마법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는 유노에게 감명을 받았고 자신이 한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갑자기 유노가 그를 격려하려 했고 그는 아스타가 마법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법왕의 칭호를 받을 사람이요. 그 후 그는 아스타가 그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자신은 패배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아스타의 힘이 깨어났고 그는 5잎 클로버 그리모어를 받았습니다. 그의 그리모어에서 마법의 검이 나타났고 레이즈는 그가 몸에 마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모어를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타가 5잎 클로버에 잠재된 악마의 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노는 아스타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10년 전 유노가 아스타를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넘어져서 울기 시작했지만 아스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전히 울보였고 아스타는 항상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아스타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아스타는 빵을 먹으며 자매 릴리가 자라서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허락받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아스타는 화가 났어요. 유노는 자매 릴리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 후 자매 릴리는 두 소년에게 최초의 마법사 왕이 악마를 물리친 이야기책을 읽어줬어요. 아스타와 유노는 해피엔딩이 있어서 좋아했고 그 이후로 마법사 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끝난 후 자매 릴리는 마법사 왕이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그 칭호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법사 왕이 클로버 왕국을 지켜서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스타도 마법사 왕이 되기로 결심했고 자매 릴리는 그의 계획에 놀랐어요. 그 후 아스타는 모든 왕국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사 왕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교회를 수리하고 릴리 수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몇 달 후 아스타가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유노는 아기 나쉬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스타는 나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오르시 신부가 돌아와서 누군가가 시장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스타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서 유노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노는 이웃마을에 편지를 전해주겠다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아스타는 친구가 걱정되었지만 레카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술집 주인이 돈이 없는 취객을 가게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이에 유노는 이웃마을에 도착했고 술 취한 남자는 그의 펜던트를 훔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유노는 이웃마을의 시장에게 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그는 즉시 집으로 향했지만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몇 시간 전 릴리 수녀는 유노가 아직 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고 아스타는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노가 구타당하고 그의 펜던트가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남자에게 펜던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자는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유노는 바람 마법으로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남자가 그를 위협했다. 갑자기 아스타가 나타나 도둑을 공격했다. 그는 유노를 보호하고 싶었고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스타는 남자와 싸웠고 유노는 그를 보게 되어 기뻐했다. 아스타는 그 남자에게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그의 결심에 겁을 먹고 펜던트를 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유노는 매우 고마워했고 쓸모없었던 자신을 사과하고 싶었어요. 현재로 돌아오면 체인 마법으로 리제로 공격당한 아스타를 볼 수 있어요. 아스타는 검으로 그의 마법을 무효화했고 상대는 겁먹었어요. 그는 반격을 시작했고 마법이 없더라도 마법사 왕이 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이후 아스타는 검으로 리제를 때려 벽에 박아버렸어요. 그때 유노는 아스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법사 왕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날을 기억했어요. 아스타는 자신과 같은 고아들도 마법사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유노는 그의 말을 좋아했고 그날 다시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아스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왕이 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때 아스타는 자신의 그리모어에 대해 행복해했고 유노는 그를 다시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스타는 그들이 라이벌이 되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는 윤호가 자신을 결코 얕잡아보지 않았고 항상 그를 라이벌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클로버 왕국이 수백 년 전 강력한 악마에게 공격받았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악마는 매우 강력했으며 어떤 마법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신비로운 마법사가 나타나 그 괴물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악마와 싸웠습니다. 이후 그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여 악마를 이모벌라이즈 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강력한 주문을 준비하고 악마를 공격했다. 그 당시 악마를 막기 위해 나타난 인간은 첫 번째 마법사 왕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법사 왕의 칭호는 대대로 전해졌다. 또한 마법사 왕과 함께 클로버를 보호하기 위해 마법 기사들이 창설되었다. 그때 우리는 평소처럼 훈련 중인 아스타를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의 그리모어를 바라보며 몸에 마법력이 없더라도 마법사 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짧은 휴식 후 그는 마법기사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훈련을 계속했다. 그때 우리는 숲에서 훈련 중인 윤호를 보게 되고 그 역시 마법사 왕이 되기를 꿈꿨다. 그는 아스타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뒤처질 생각이 없었다. 한편 오르시 사제는 아스타가 마법기사 입학 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에 놀랐다. 그 그리모어 마스터는 그가 마법기사 입학 시험에 보낼 계획이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르시 신부는 아직 아스타가 걱정이 되었고 아스타가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물었다. 진짜 이유는 그가 키운 두 소년이 그리울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오르시는 그것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그 그리모어 마스터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아스타가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후 그리모어 마스터는 아스타의 그리모어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이후 아스타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윤호는 라이벌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먼저 교회에 도착하려고 했고 동시에 도착했다. 갑자기 아스타는 경주가 식탁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아스타는 다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내쉬가 그에게 이야기하러 나타났다. 그는 아스타와 논쟁을 시작하며 아스타는 결코 마법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내쉬가 가난한 고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꾸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스타는 그에게 소리치며 시도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내쉬는 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가난하거나 고아인 것은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내쉬는 아스타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6달이 지나고 오르시 신부는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는 아스타를 놀리며 이 잔치는 윤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스타는 어차피 입시에서 떨어질 테니까요. 그는 농담이었지만 아스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 아스타는 평소와 같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릴리 자매에게 벌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소녀는 왕궁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행운을 빌었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내쉬는 아스타가 곧 집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입학시험에 합격한다면 그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출발했고 아스타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 자매는 그들 둘이 자랑스러웠고 두 사람이 모두 잘 지내기를 바랐다. 그러다 그녀는 아스타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다. 그때 그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잘 자란 것에 기뻐했다. 나중에 아스타는 왕국 수도에서 마법왕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왕국 수도로 달려갔다. 그 순간 그는 마법왕으로서 릴리 자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꿈꿨다. 그는 마법 빗자루 위에서 그녀를 유혹하는 꿈을 꾸었다. 윤호는 갑자기 마법 없이 빗자루를 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아스타가 윤호에게 경주를 하자고 도전했고 승자가 다음 마법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윤호는 그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멈췄다. 이렇게 두 소년의 왕국 수도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숲을 걸었고 윤호는 항상 아스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여정 중 그들은 많은 문제를 경험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갔다. 게다가 윤호는 항상 아스타에게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서로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친구였고 서로를 배려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멀리서 왕국 수도를 보았고 아스타는 자신의 꿈인 마법왕이 되는 것이 실현될 생각에 신이 났다. 왕국 수도에 도착했을 때 아스타와 윤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스타는 그들의 마을과 너무 달라서 즉시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아스타는 성을 발견하고 마법왕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될 것이고 윤호도 그곳에 살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리리 수녀를 보았고 그녀는 두 사람이 왕국 수도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랐다. 그동안 아스타는 한 노인이 파는 길거리 음식을 즐겼다. 잠시 후 그들은 입학 시험이 열리는 경기장에 도착했다. 윤호는 아스타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그를 부끄러워했다. 그 후 그들은 등록을 하고 윤호는 한 남자에게 자신의 그리모어를 보여주었다. 그 남자는 그가 네잎 클로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 후 아스타는 그 남자에게 자신도 그리모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그리모어가 진짜라고 믿지 않았다. 아스타는 그 남자에게 5명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남자를 설득하여 자신의 그리모어가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다. 잠시 후 몇몇 후보자들이 많은 새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마법력이 적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반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호는 마법력이 엄청나게 많아서 새들에게 둘러싸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아스타가 나타나 윤호에게 자신의 전설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수많은 반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무서운 모습의 남자와 부딪혔고 새들은 날아갔다. 아스타는 야미가 참가자라고 생각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시도는 실패했고 야미는 그가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그 순간 피는 나타나 야미에게 마법 기사단 대장이 시험 후보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이 남자가 파괴의 군주 야미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아스타는 스스로를 풀어보려 했고 야미는 아스타에게 놀랐다. 갑자기 피는 야미에게 입학시험이 곧 시작된다고 말했고 야미는 아스타의 머리를 놓아주었다. 그 순간 세케가 나타나 아스타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 후 마법 기사단의 대장들이 등장했다. 먼저 등장한 것은 실버 이글스의 대장이었던 노즐 실바였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강력한 화염 마법 사용자인 후에골리온 버밀리온이었다. 아스타는 대장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감명을 받았다. 세케는 마법기사단 각 대장들의 능력에 대해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대장 중 한 명은 겨우 19세였고 아스타는 마법왕이 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 세케는 다음 마법왕은 윌리엄 벤전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후 야미가 나타났고 그는 입학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 다음 우리는 대장들이 100명의 마법사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다음 마법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입학시험이 시작되었고 윌리엄은 이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문을 외우고 거대한 나무를 만들었다. 그 결과 후보자들은 첫 번째 시험을 위해 빗자루를 받았다. 이후 윌리엄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했다. 아스타는 흥분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법 기사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첫 시험에서 그들은 빗자루 타기라는 것을 배웠다. 그 후 윤호가 빗자루를 서핑보드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 갑자기 대장들이 아스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민망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법이 전혀 없어서 빗자루를 탈 수 없었다. 그때 노엘도 입학시험에 참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이미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막았다. 그 후 아스타가 모든 시험에 실패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세케는 아스타의 처참한 성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최종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스타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긴장했다. 그 순간 세키가 나타났고 그와 싸우고 싶어 했다. 세키는 아스타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도전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아스타를 모욕했다. 그 뒤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세키는 그의 마법인 세키 캐논볼을 활성화했다. 피는 세키가 강력한 마법사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상대가 어떻게 방어를 뚫으려 할지 궁금해했다. 아스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반마법 검을 꺼냈다. 그 뒤로 그는 공격을 시작했고 단 1초 만에 상대를 물리쳤다. 세키는 기절했고 아스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래의 마법왕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미는 감명을 받았고 윤호는 라이벌로서 아스타의 승리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그가 검 마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했다. 아스타는 마법력이 없지만 마법왕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운으로 싸움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피는 아스타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음을 알아챘다. 야미는 아스타가 전혀 마법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잠시 후 두 강력한 귀족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스타는 그들의 힘에 충격을 받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아스타의 뒤에서 수근거렸다. 그 후 유명한 하프사스 가문의 살림이 윤호에게 싸움을 도전했다. 그는 윤호가 네잎클로버 그리모어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이 세계에서 귀족들이 평민을 경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림은 윤호에게 자신이 그를 부술 것이라고 말했고, 윤호는 자신이 유명한 귀족과 싸울 수 있다는 것에 영광을 느꼈다. 갑자기 살림은 매우 강력한 번개 마법을 시전했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살림은 자신의 번개 구슬로 윤호를 공격했고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람 마법을 시전하여 번개 구슬을 삼켜버렸다. 윤호의 마법이 압도적이었고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살림을 쓰러뜨렸다. 그 결과 윤호가 승리했고 살림은 기절했다. 저녁이 되자 후보자들의 번호가 불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부대장이 손을 들어올릴 것이며 여러 부대장이 한 후보자에게 관심을 보이면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후보자들의 번호가 불리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어떤 부대에도 선택받지 못했다. 운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아스타는 자신이 마법사 왕이 될 기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했다. 그 후 호출된 윤호를 보고 아스타가 행운을 빌었다. 갑자기 모든 대대장이 윤호를 위해 손을 들었고 참가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윤호는 최고의 길을 가기로 계획했고 골든던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곧이어 아스타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어떤 대대에 들어갈지 기대에 부풀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아스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 갑자기 야미가 아스타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그는 마법 기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마력뿐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아스타에게 대대장의 힘을 보여주었고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야미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이유는 그가 마력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야미가 아스타에게 9명의 대장을 초월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그는 마법왕이 되고 싶어 했다. 아스타는 시험을 받았고 마법왕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결과 야미는 그의 결단력을 보고 아스타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기회를 주었다. 아스타는 이에 놀랐고 야미는 그가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이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마법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타는 이 기회에 감사하며 블랙풀스에 합류했다. 저녁에 행사가 끝나고 아스타는 윤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갑자기 그는 구운 뱀을 먹어서 배가 아팠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갔고 세키는 아스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세키는 자신이 하위팀 중 하나에만 배치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아스타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도마뱀독 주문을 걸었다. 그 순간 윤호가 나타나 친구인 아스타를 지켜줬다. 윤호는 도마뱀을 파괴했고 세키는 겁먹었다. 이후 아스타는 화장실에서 나왔고 마법기사 왕 자리를 놓고 두 경쟁자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편 야미 대장은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뭘 했는지 묻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야미는 피른에게 순간이동 게이트를 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피른은 서둘러 달리라고 말했고 야미는 피른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에 화가 났다. 아스타가 순간이동 게이트에 던져진 후 그는 검은 황소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감명을 받았고 동료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더니 무언가 폭발했고 야미는 그를 절대 최악의 마법 기사단인 검은 황소에 환영했다. 그동안 윤호는 자신을 소개한 클라우스를 만났다. 그는 반지스 대장이 왜 시골 출신 농민을 그들의 팀에 합류시키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 후 그는 윤호에게 골든던의 일원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고 나서 아스타가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거의 화염구에 맞을 뻔했다. 그 이유는 두 명의 문제아가 블랙불 기지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블랙불 멤버들이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뒤에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마법왕이 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갑자기 마그나가 럭을 때리려 했지만 화염구가 아스타에게 맞았다. 그러자 바네사가 화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들에게 불평했다. 야미도 기지 파괴에 화가 나서 그들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대장이 돌아온 것을 깨닫고 기뻐했어요. 그들은 그와 함께 즐기고 싶어 했고 야미는 그들이 그를 그리워했다는 것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에게 화가 나 있었고 야미는 멤버들을 꾸짖었어요. 그 후 우리는 아스타를 보았어요. 누군가 그에게 앉아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구조된 후 아스타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피는 그를 블랙불의 멤버들에게 소개했어요. 갑자기 바네사도 함께 게임을 하고 싶냐고 물었지만 아스타는 거절했어요. 이후 럭이 자신을 소개했고 아스타는 그가 전투 중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 아스타는 블랙불의 멤버들이 악당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외모와는 달리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소개가 끝난 후
야미는 그에게 몇몇 멤버들이 임무 중이라고 말하며 그들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아스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쳤고 야미는 그의 목소리를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야미는 그들에게 아스타를 일하게 하라고 했고 마그나는 신이 났다. 아스타는 겁이 났다. 갑자기 마그나는 그에게 마법 로브를 입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마그나는 입회의식을 만들고 있었고 블랙 불스 멤버들은 신이 났다. 마그나는 그에게 얼마나 체력이 있는지 보여주라고 했다. 아스타는 즉시 5,000개의 푸시업을 하며 그의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다. 바네사는 감명을 받았지만 룩스는 이 세계에서는 마법력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때 아스타는 마그나를 아직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입회식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불덩어리로 공격할 계획이었고 아스타는 그의 불덩어리를 막거나 피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고 아스타는 그의 반마법 검을 꺼냈다. 블랙불의 멤버들은 아스타의 힘을 보고 흥분했다. 그 사이 마그나는 야구 방망이를 꺼내 홈런을 칠 계획을 세웠다. 그때 아스타는 그의 공격을 피했고 마그나가 야구 규칙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마그나는 진지해지고 빠른 공을 던지고 싶어 했다. 마그나는 아스타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했고 아스타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아스타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아스타가 드래곤볼 슈퍼 팬이었기 때문에 울트라 인스팅트를 마스터했기 때문이다. 아스타는 본능으로 불덩이를 되받아쳤고 마그나는 자신의 공격에 맞았다. 모두가 놀랐고 야미는 그의 검이 마법을 반사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알아챘다. 한편 아스타는 자신의 검의 능력에 놀랐고 살아남은 것에 기뻐했다. 그 후 매우 화가 난 듯 보이는 마그나를 봤다. 아스타는 그가 때리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다. 그 후 아스타는 자신이 기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는 마법이 없다고 답했다. 마그나는 그를 좋아했고 다른 멤버들은 그를 블랙불의 공식 멤버로 인정했다. 그들은 함께 축하하고 싶어 했고 차미는 자신의 컵케이크 절반을 그에게 건넸다. 또한 아스타는 마법 로브를 받았고 마그나는 그를 축하했다. 아스타는 그에게 착용해보라고 했고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머리띠를 만들었다. 그들은 블랙불 스쿼드에 새로운 멤버가 생겨서 기뻐했다. 아스타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블랙불의 새로운 멤버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는 노예를 보게 되는데 그녀는 또 다른 신입으로 아스타를 깔보았다. 나중에 마그나는 그의 방을 보여주었고 아스타가 이 더러운 방에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스타는 이 방이 기뻤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아스타는 청소를 시작했고 마그나는 그의 반응에 놀랐다. 마그나는 아스타의 방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자신이 마법기사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마법왕으로 올라가겠다고 썼다. 그때 우리는 유노의 방을 보게 되고 클라우스는 그를 깔보았다. 갑자기 유노가 자신에게 이름이 있다고 말했고 클라우스는 그를 존중해서 대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클라우스가 방을 떠난 후 유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유노와 아스타의 편지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오르시 사제는 유노가 마법기사로 성장한 것을 기뻐했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때 릴리 수녀가 아스타의 편지를 읽고 싶어 했고 오르시 사제는 그가 곧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릴리 수녀는 그도 마법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고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오르시 사제는 집에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슬펐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날아갔어요. 이후 우리는 아스타가 일어나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봐요. 그는 하루를 시작하려 했고 방을 나서다 기둥에 부딪혔어요. 마그나가 잘 잤냐고 묻자 아스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지 자체가 항상 모양을 바꾼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후 마그나는 그에게 블랙불의 정말 멋진 기지를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먼저 그는 군의 식당으로 안내받았고 차미는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그는 화장실을 보여받았고 아스타는 그 더위에 놀랐어요. 목욕 후에는 화장실을 보여줬고 그들은 야미 대장을 방해했어요. 그는 초콜릿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즉시 그들은 짐승방으로 갔고 아스타는 야미 대장의 취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마그나는 이제부터 이곳의 모든 동물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몇 분 후 아스타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지만 한 짐승이 그의 머리를 물었어요. 그 후 마그나는 계속 그에게 보여줬고 아스타는 마그나와 함께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갑자기 마그나는 달리기를 멈췄고 노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마그나는 올해 새로운 신입 중 하나라고 그에게 설명했어요. 아스타는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녀는 그를 하찮은 사람처럼 대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이 왕국의 왕실 출신이라고 말했어요.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아스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신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어요. 그 후, 그녀는 강력한 물 마법으로 아스타를 공격했지만, 빗나갔어요. 마그나는 화가 났고, 노엘은 자신의 마법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그나는 그녀에게 신부는 상관없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그녀는 마법 망토를 땅에 던지고 블랙불스는 절대 최악의 마법반 부대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스타는 화장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물구슬이 나타나 그를 쳤다. 그 후 그는 노엘이 아침 일찍 물 마법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눈앞에 나무를 맞추지 못하고 절망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마법을 제어하지 못해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형제들은 항상 그녀를 깔보았고 그녀는 실패자라고 불렸다. 그 사이 아스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 후 그녀는 아스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의도치 않게 위험한 물 마법을 시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다. 야미는 엄청난 양의 마법력을 감지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블랙불스의 멤버들은 하늘에 거대한 물 구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고시는 누군가의 마법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야미는 그녀가 죽게 될 테니 마법으로 공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아스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날 수 없다고 대답했고 야미는 그를 온 힘으로 공중으로 던졌다. 아스타는 물 마법을 파괴하기 위해 반마법 검을 꺼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노엘이 구출되었다. 그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아스타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는 그를 구했다. 그는 아스타에게 잘했노라고 말했다. 한편 노엘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아스타가 자신을 깔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고 아스타는 그녀가 괴물 같은 마법력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했다. 아스타는 많은 훈련을 하면 그녀가 강력한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스타에게 사랑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녀는 블랙불스의 멤버들이 모두 매우 좋은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응원해 주었고 따뜻하게 자신의 팀으로 맞아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아스타가 마법력이 없지만 대신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스타는 블랙불스의 기지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하며 청소할 때 최선을 다했다. 세탁을 하던 중 그는 그를 미치게 만든 바네사의 속옷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그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러 갔고 다시 동물에게 거의 잡아먹힐 뻔했다. 그런 다음 아스타는 그의 대장을 깨우기 위해 야미의 방에 노크했다. 그는 그를 위협했고 아스타는 그를 깨우려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중에 그는 마법 기사로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에 아스타는 노엘에게 왜 청소 같은 것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왕족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 아스타는 마법 기사들이 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마그나는 그들이 왕국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스타가 마법 기사로서의 의무를 모른 것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그나는 동료들에게 아스타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라고 말했다. 아스타는 그들이 범죄자와 싸우고 귀족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고드는 그들에게 임무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갑자기 차미가 음식이 다 떨어져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즉시 면화창조 마법을 사용해 새로운 음식을 요리했다. 그때 그레이가 아스타 뒤에 나타나 아스타로 변신하는 마법을 활성화했다. 아스타는 그들이 모두 이상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노엘은 자신이 이 팀에 적합할지 물었다. 마그나는 그가 이제 마법 기사가 하는 일을 이해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바빴다. 그 순간 야미가 나타나 마그나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임무에 갈 수 있는지 물었지만 마그나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야미는 임무 중에 기지를 파괴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 그에게 많은 즐거움을 기원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야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한편 아스타는 그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위험한 임무를 떠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야미와 마그나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세이지라는 남자와 포커를 치며 모두 돈을 잃었다. 옷도 잃었지만 야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야미는 자신의 마법서로 내기를 하려고 했고 마그나는 그를 말리려고 했다. 세이지는 야미에게 제안을 했고 만약 지면 야미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야미는 이를 받아들였고 마그나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세이지와 마지막 한판을 치며 야미는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아스타를 본다. 그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노엘은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 갑자기 야미와 마그나가 돌아왔고 그들은 옷이 없었다. 그들은 포커 게임에서 졌고 두 신입은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첫 번째 임무를 부여받았고 야생 멧돼지를 사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그나는 아스타에게 야생 멧돼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후 야미는 그들이 소시 마을의 대장에게 졌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그들이 카드게임에서 졌고 그 대가로 야생 멧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스타와 노엘은 왜 그들이 야생 멧돼지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즉시 그 질문을 후회했고 그렇지 않으면 야미가 그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스타는 그의 첫 번째 임무를 기대하고 있었고 노엘은 자신이 쓸모없을까 두려워했다. 마그나는 그녀에게 몇 번의 임무를 수행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는 그들을 소시 마을로 보내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곳에는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었지만 둘 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결국 마그나는 자신의 아기를 태워주기로 계획했다. 마그나는 자신의 미친 사이클론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페라리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노엘은 감명을 받지 않았고 그것을 시시하다고 말했다. 노엘의 말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그는 빗자루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미친 사이클론이 멋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자신의 아기의 힘을 과시했다. 노엘은 여전히 감명을 받지 않았고 아스타는 자신의 빗자루에서 많은 재미를 느꼈다. 마그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지만 노엘은 그를 빗자루에서 밀쳐냈다. 아스타가 호수에 떨어지기 직전 마그나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어요. 그 후 악당처럼 보이는 마법사들이 숲으로 순간이동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들 앞에는 공격하려는 멧돼지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리더가 즉시 멧돼지를 죽이는 얼음 마법을 시전했어요. 그 후 그들은 소시 마을 쪽으로 걸어가며 마법석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아스타가 거대한 멧돼지에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땅에 다시 착지하자마자 그는 멧돼지에게서 도망쳤어요. 노엘은 걱정했지만 마그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스타가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그나는 많은 만화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노엘은 좋아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물 마법을 시전했어요. 그녀는 아스타에게 물공격을 했고 야생 멧돼지는 더욱 화가 났다. 아스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악마의 검으로 그를 공격하여 물리쳤다. 첫 번째 멧돼지가 쓰러진 후 마그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야생 멧돼지가 처치되었고 그들은 쓰러진 멧돼지를 소시 마을로 옮겼다. 마그나는 세이지 대위가 이 선물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엘에게 그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의 그리모어를 받은 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소시 마을을 정복하려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세이지 대위가 그의 검 마법으로 마그나를 저지했다. 그는 마그나의 헛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를 처벌했다. 그때부터 마그나는 매일 세이지 대위에게 도전했지만 항상 그에게 얻어맞았다. 이후 마그나는 동료들에게 세이지가 자신이 마법기사로 성장한 이유라고 말했다. 마그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절대 마법기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이지는 그를 격려하며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마그나는 세이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마그나는 사우시 마을이 안개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엘은 그 마법의 안개는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마그나는 아스타에게 안개를 뚫고 지나가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마그나는 안개가 마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뚫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아스타는 마을로 통과하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고 노엘은 거대한 마법의 기운을 감지했다. 마을 사람들을 찾은 후 그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고드름이 마을 사람들에게 떨어졌지만 마그나가 화염 마법으로 그들을 지켰다. 그 결과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마법 기사들을 보고 기뻐했다. 마그나는 닉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고 그는 울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세이지 대장이 마을 사람들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후 히스는 시계를 바라보며 그들을 처형할 계획이었다. 그는 강력한 얼음 마법을 시전했고 마그나는 이 공격을 막기 위해 마법이 부족했다. 아슬아슬하게 아스타는 악마의 검을 사용해 얼음 마법을 베어냈다. 아스타는 화가 나서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악당들은 예상치 못했던 마법 기사들을 이 지역에서 만난 것에 놀랐다. 그러자 아스타는 적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은 아스타를 막으려고 했다. 그는 그들의 마법을 물리쳤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때 우리는 이 세계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악당들이 버림받은 영역에 사는 사람들을 깔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히스는 그들에게 시골 사람들은 쓰레기이며 이 세계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스타는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상위 영역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떠올렸다. 리리 자매는 그에게 강한 마법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상위 영역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타는 자신이 마법사 왕이 되어 그 규칙들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스타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말했고 그들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에 대해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히스는 안개 마법을 시전했고 위험한 고드름이 공중에 나타났다. 그는 아스타에게 이 모든 쓰레기들을 지킬 수 있겠냐고 묻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아스타와 그의 친구들은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도록 막았다. 마그나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 역겨운 악당들에게 지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강력한 불마법을 시전했다. 한편 노엘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직 자신의 마법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엘은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을을 지키고 싶었다. 갑자기 한 소녀가 노엘에게 그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노엘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그리모어에 새로운 마법이 나타났고 노엘은 강력한 물 마법을 시전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의 장벽을 만들었다. 그날 노엘은 자신의 마법력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 이후 히스는 장벽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이에 충격을 받았고 아스타는 이것이 반격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아스타는 그 오만한 녀석이 자신들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을 용서할 수 없었고 전력을 다해 그를 공격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히스를 이기지 못했는데 상대가 얼음 마법을 사용해 그의 기세를 꺾었기 때문이다. 히스는 미소를 지으며 아스타를 공중으로 보내는 주문을 발동했다. 아스타는 기절했고 히스는 장벽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그는 물을 얼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었다. 마그나는 절망에 빠졌고 그의 만화가 히스를 이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할 계획을 세웠다. 이 중대한 순간에 아스타는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했다. 히스는 제때 반응했고 아스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다. 아스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후 마그나는 자신이 마법기사로 인정받았던 날을 회상했다. 세이지 대위는 그를 축하하며 선물을 주었다. 그때 마그나는 세이지 대위를 바라보며 한계를 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노엘에게 마을 사람들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장벽을 떠났다. 한편 히스는 아스타에게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히스에게 맞설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아스타는 마법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마그나가 장벽 밖으로 나타나 그들이 히스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그나는 아스타가 자신의 계획을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마지막 마법력을 소울볼 주문에 사용했다. 그는 적들에게 여러 개의 파이어볼을 던졌고 히스는 그의 공격을 막았다. 마그나가 마지막 공격을 사용한 후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히스는 아스타가 마법을 반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수했음을 알았다. 한편 마그나는 노엘이 만들어준 방어막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히스는 얼음 마법으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아스타도 동시에 공격했다. 그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적을 물리쳤다. 히스는 기절했고 마을 사람들은 아스타가 이겼다는 것에 기뻐했다. 잠시 후 마그나는 적들을 묶는 주문을 시전했다. 갑자기 몇몇 적들이 사라졌고 노엘이 그를 깎아내렸다. 그러자 그녀의 주문이 풀렸고 마그나는 그녀가 깎아내는 것에 웃었다. 하지만 아스타는 자신이 평민인 아스타에게 히스가 패배했기 때문에 승리를 축하했다. 노엘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만나서 행복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를 보호한 마그나와 노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아스타의 옷에서 무언가 움직였고 그들은 반새를 보고 놀랐다. 이 새는 일반 새가 아니었고 마법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집으로 날아갔다. 오후에 히스가 다시 깨어났고 마그나가 그를 왕국 수도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히스가 끝이 왔다고 말하며 마법 아이템을 활성화했다. 히스와 그의 동료들은 얼음에 갇혔고 스스로를 제거했다. 그들은 이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을 체포할 수 없어서 화가 났다. 저녁에 우리는 니기 할아버지의 무덤에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매우 슬퍼했다. 마그나는 그를 위로하려고 했고 세이지 대위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남자라고 말했고 닉은 할아버지가 마그나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닉은 언젠가 마법기사로 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도 마법기사로 변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아스타와 노엘은 그에게 동의하며 강한 마법기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갑자기 안티버드가 나타났고 아스타는 그 새에게 공격을 받았다. 닉은 그 새가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부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스타는 닉에게 부적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닉은 아스타에게 주고 싶어 했다. 한편 노엘은 안티버드가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차렸지만 그 새는 아스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새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 새가 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우리는 악당의 리더를 보게 되고 그는 히스가 임무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녁에 야미는 그의 팀원들이 지옥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웃었다. 그가 우는 이유는 우울해한다고 세이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그나는 그에게 동의하며 세이지가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후 마그나는 그들이 세이지 할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웃도록 강요했다. 갑자기 야미가 그들이 잘했다고 말하며 소시 마을을 지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마그나는 경례를 하며 아스타에게 이 손가락들이 클로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핀과 바네사가 돌아왔고 야미는 그들이 적의 주요 정보에 대해 알아냈는지 물었다. 바네사는 마법조사부서에서 아직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야미는 마그나가 벽을 부숴서 화가 났다. 그때 안티버드가 나타났고 소녀들은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아스타는 그 새를 잡아 튀김치킨을 만들고 싶었지만 노엘이 그를 막았다. 결국 그들은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야미는 그들을 꾸짖었다. 그때 야미는 그들의 행동이 마법왕 자신에게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별을 받았고 아스타는 신이 났다. 갑자기 그는 그게 무엇인지 물었다. 별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바네사는 별은 마법왕이 그들의 성과에 따라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때 아스타는 골든 던이 70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스타는 그들의 별에 대해 물었다. 야미는 그들에게 드디어 멋진 심지어 마이너스 30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는 유노의 팀에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들은 이번 달 급여를 받았고 아스타는 신이 났다. 럭은 자신의 돈으로 야미와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블랙불 멤버들은 내일 하루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노엘은 실망했고 아스타는 그녀에게 최소 10년치 감자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 감동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네사는 두 사람을 축하하며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아스타는 하가의 교회에 돈을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바네사는 두 신입을 내일 쇼핑하러 가자고 초대했다.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일찍 잠자리에 들 계획을 세웠다. 밤이 되자 아스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고 그의 팀원들이 잘 챙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 후 마그나가 매일 아스타를 훈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스타는 매우 순진한 사람이었고 그는 곧 마법왕이 되겠다고 썼다. 다음 날 아스타와 그의 친구들은 성곽마을로 날아갔다. 노엘은 자신의 짝사랑이 자신을 만지자 긴장했고 아스타를 빗자루에서 밀쳐냈다. 성곽마을에 도착한 아스타는 놀라워하며 언젠가 릴리 수녀님과 교회의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모든 돈을 선물에 쓴 곳엔 더 스카이를 보게 된다. 그 후 그들은 여관에 있는 차르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모든 것에 초공급적인 대량 서빙을 주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르미는 모든 것에 대량 서빙을 먹기 시작했고 아스타는 그녀를 보며 거의 토할 뻔했다. 그때 우리는 핀을 보게 되고 그는 한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싱글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잘못 알고 있었다. 한편 아스타는 신이 나 있었고 바네사는 두 사람이 무엇인가를 살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갑자기 그들은 평민들에게 둘러싸였고 노엘은 블랙불스가 매우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시간 후 바네사는 심부름을 마치고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바네사는 그들에게 골목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것에 놀랐다. 그렇게 그들은 암시장을 알게 되었고 바네사는 그곳에서 매우 효과적인 마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스타는 즐거워했지만 바네사는 노엘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바네사는 그녀를 응원하며 그녀의 마법 능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아이템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암시장에서 마그나가 자신의 급여를 2배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세키는 할머니와 포커를 하다가 모든 돈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대장이 자신을 심부름꾼처럼 대하자 우울해졌다. 그는 마법 기사로서의 삶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2명의 귀여운 여자애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유혹할 계획을 세웠다. 노엘은 자신의 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보여받았고 그것을 시험해 보았다. 불행히도 그것은 그녀에게 효과가 없었고 그녀는 세키에게 물공격을 했다. 그 뒤 세키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곤충으로 모욕당했다. 그 순간 아스타가 나타났고 그는 이상한 장난감을 샀다. 세키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스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또한 아스타가 자신의 팀에 2명의 귀여운 여자애들이 있는 반면 자신은 외롭고 혼자라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다. 갑자기 아스타는 세키에게 첫 번째 임무에서 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키는 감정적인 상처를 입고 스스로 진정하려고 했다. 그때 우리는 한 도둑이 노인의 돈을 훔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다.
아스타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고 즉시 도둑을 잡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둑은 자신이 손오공이라고 생각하며 구름 위를 날아갔어요. 세키는 모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여자아이들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동안 도둑은 아스타가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스타는 한 번도 다리 운동을 빠뜨린 적이 없었고 점점 더 도둑에게 가까워졌어요. 도둑은 충격을 받고 건초더미 속으로 날아갔어요. 그는 절망했고 아스타는 드래곤볼 구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는 반마법검으로 구름을 파괴했어요. 아스타는 도둑을 기절시키려고 했지만 도둑은 피하는 데 성공했어요. 갑자기 세키가 나타났고 아스타는 그의 서투른 스쿠터에 감탄했어요. 세키는 트럭꾼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을 쳤어요. 도둑은 화가 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세키에게 주문으로 독을 퍼부었다. 그 후 아스타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세키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도 한때 정점에 오르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스타에게 자신의 대신 꼭 정점에 오르라고 말했다. 그는 아스타에게 꿈을 맡기려고 했지만 아스타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눈을 감고 나서 그는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스타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 이유는 도둑이 그에게 단지 마비 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키는 작별 인사를 하고 아스타에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부지런히 지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노파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한편 노파는 아스타의 부정 마법에 감탄했고 사실 그녀는 마법왕이었다. 줄리어스는 아스타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의 조수는 그를 찾고 있었다. 마크스는 그가 성에서 몰래 나간 것에 화가 나서 돌아가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하늘에서 윤호를 발견했고 줄리어스는 성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때 우리는 윤호와 골든던의 두 멤버를 보게 되었고 그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며칠 전 클라우스는 헤프니스 경의 아들을 경호하는 임무에 놀랐다. 벤전스 대장은 헤프니스 경이 매년 마법 기사단에 매우 관대한 기부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벤전스는 클라우스를 믿고 그에게 신입생들을 잘 돌보라고 말했다. 한편 미모사는 첫 임무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다. 클라우스는 그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고 그는 여전히 윤호가 평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후 살림이 윤호를 호출했지만 윤호는 그를 믿지 않았다. 살림은 윤호에게 그의 경호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다. 또한 그는 그에게 행운을 빌었고 언젠가 그가 마법왕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마법왕과 싸웠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후 살림은 윤호가 첫 번째 마법왕이 악마를 물리친 하가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하늘에 폭풍구름이 나타났다. 윤호는 구름에 가까이 가기 위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윤호는 마법사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그는 불덩이를 피했다. 클라우스는 그에게 배를 보호하라고 명령했고 윤호는 바람 마법을 시전했다. 그 순간 또 다른 마법사가 기습 공격을 했고 윤호는 빗자루에서 떨어졌다. 마법사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강력한 바람 마법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 결과 폭풍구름이 사라졌고 클라우스는 이를 의심스러워했다. 그 이유는 적의 마법사들이 윤호만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들은 착륙했고 살림은 윤호에게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살림은 윤호에게 많은 칭찬을 하며 윤호가 잘한 곳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다. 클라우스는 그를 쫓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살림은 정말로 윤호의 마을에 들르고 싶어 했다. 하가 마을에 도착하자 릴리 수녀는 윤호를 보고 기뻐하며 그의 얼굴이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클라우스는 기분이 상해 있었고 그는 버림받은 영역의 마을을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이후 릴리 수녀는 항상 윤호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때 미모사는 윤호가 자신의 편지에 그녀에 대해서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살림은 자신을 소개했고 그는 릴리 수녀에게 사랑에 빠졌다. 릴리 수녀는 습관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사과했다. 갑자기 오르시 신부가 나타났고 윤호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은 그의 모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아스타에 대해 물었어요. 이에 오르시 신부는 밤새 머무를지 묻자 클라우스는 잠깐 들른다고 했어요. 살림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고 저녁 식사까지 묵기로 했어요. 갑자기 미모사가 작은 교회가 귀엽다고 말하면서 오르시 신부의 기분을 의도치 않게 상하게 했어요. 잠시 후 저녁이 준비되었고 오르시 신부는 귀족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랐어요. 살림이 먹어보니 감자가 매우 맛있다고 느꼈어요. 그 후 미모사도 릴리 수녀의 요리를 맛보았고 그녀도 좋아했어요. 한편 오르시 신부는 매일 아스타와 윤호 덕분에 식탁에 항상 충분한 음식이 있어 행복했어요. 살림은 윤호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행동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릴리 수녀와 아이들은 윤호에게 감사했다. 윤호는 아스타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스타가 거의 모든 돈을 교회에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윤호는 다음 달부터 자신의 모든 돈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리리 수녀는 그를 말리려 했다. 갑자기 클라우스는 떠나고 싶어 했지만 살림은 더 오랫동안 환대를 즐기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그가 리리 수녀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리리 수녀는 더 많은 물을 가져오기 위해 나갔고 윤호는 살림을 믿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가 납치되었고 윤호는 즉시 그녀를 찾으러 뛰쳐나갔다. 클라우스는 브로치를 발견하고 공격자들이 이전에 같은 것을 착용했었다고 말했다. 살림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은 리리 수녀를 걱정했다. 이후 윤호는 그녀를 구하러 가기로 계획하고 오르시 신부에게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갑자기 클라우스가 그를 멈추게 하며 그들의 임무는 살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릴리 자매를 버리려고 했고 미모사는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는 미모사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고 윤호는 클라우스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했다. 이후 윤호는 날아가 버렸고 그는 벌 받을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윤호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악한 마법사를 발견했다. 윤호가 공격당했지만 그는 즉시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마법사를 물리친 후 또 다른 마법사가 나타나 물마법을 시전하여 그를 막았다. 윤호는 즉시 마법사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적은 윤호를 과소평가했지만 윤호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고 강력한 바람 마법을 시전했다. 그 결과 그는 강한 토네이도 마법으로 상대를 물리쳤다. 수녀 리리를 찾고 있는 동안 그는 다시 공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상대가 얼음 마법을 익히고 그에게 얼음 조각을 쏘았다. 윤호는 공격을 막아냈고 상대는 거대한 고드름을 만들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적은 윤호를 이길 수 없었다. 갑자기 그는 악마의 두개골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한 남자가 그에게 더 가까이 가면 수녀 리리의 얼굴이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는 수녀 리리가 자신을 많이 걱정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때 그녀는 윤호가 항상 마법의 힘을 사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 후 악한 마법사는 윤호에게 그의 그리모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윤호는 거부했고 적에게 수녀 리리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윤호가 쭈그리고 앉았고 클라우스는 그의 강력한 나선 창 마법으로 적을 공격했다. 그들은 적을 물리쳤고 미모사는 릴리 수녀가 괜찮다고 말했다. 이후 클라우스는 윤호에게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물었다. 또한 윤호는 클라우스가 처음부터 릴리 수녀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살림이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귀족이 외딴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미 살림이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미모사는 그에게 진실의 꽃을 사용했다. 나중에 그들은 살림이 윤호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법기사 입학 시험 전투에서 진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했다. 그때 윤호는 미모사가 가족의 비밀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호는 그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곧 클라우스는 살림에게 그가 한심하다고 말하며 윤호가 그를 이긴 것은 그가 재능 있는 마법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호가 자신을 체포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지만 윤호는 살림이 하게 마을에 가까이 가지 않는 한 그를 용서했다. 잠시 후 살림은 마법을 시도했지만 릴리 수녀가 그를 벌했다. 갑자기 클라우스는 범죄자 중 한 명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우리는 범죄자 중 한 명으로 변장한 줄리어스를 보게 된다. 그는 윤호와 아스타에게 감명을 받았고 그날 많은 재미를 느꼈다. 잠시 후 윤호의 가족은 클라우스와 미모사를 감사했다. 클라우스는 릴리 수녀의 요리를 맛보았고 맛이 좋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음 날 그들은 골든 던 기지로 돌아와 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캡틴 반지언스는 마법사 왕이 그들의 작업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반지언스는 또한 범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행복 공작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우리는 반지언스를 보았고 그는 윤호가 훌륭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윤호의 첫 번째 임무가 끝났고 그는 첫 번째 별을 받았다. 한편 아스타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는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 많은 별을 모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클로버 국경의 숲에서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 이상현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폐허가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줄리어스와 마르크스가 그에게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해 보고하는 장면을 보았다. 저녁에 럭은 마그나에게 싸움을 도전했지만 마그나는 푸딩을 먹고 있어서 거절했다. 한편 아스타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아스타의 새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그나가 매그넘 파이어라는 이름을 제안했지만 노엘은 그의 아이디어를 거절했다. 갑자기 차미가 그 새를 살찌울 수 있는지 물었지만 노엘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스타는 그 새의 이름을 토린토라고 짓고 싶어 했지만
새는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 후 러크가 네로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새는 그 이름을 좋아했다. 그 사이에 야미가 돌아왔고 그들은 그가 왜 성에 호출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야미는 클로버 왕국에 새로운 던전이 나타났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아스타는 던전이 무엇인지 몰랐고 마그나가 그곳에 많은 보물이 숨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한 던전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았다. 이어서 야미는 그들에게 던전이 적의 국경 근처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도록 이 임무를 빨리 처리해야 했다. 그 후 마법사 왕이 자신을 그 임무에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영광스럽게 느꼈고 이 임무에 대해 기대에 부풀었다. 게다가 야미는 노예를 그 임무에 선택했고 럭에게 신입들을 돌보라고 했다. 잠시 후 마그나와 바네사도 행운을 빌었고 피는 포터를 만들었다. 이후 럭과 두 신입은 던전으로 출발했다. 던전을 발견한 후 아스타와 노엘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마그나는 줄리우스가 어떻게 아스타를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야미는 이미 줄리우스가 아스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었다. 그때 노엘이 넘어져서 아스타 위에 떨어졌다. 램프가 깨지고 노엘은 그것을 떨어뜨린 아스타를 탓했다. 갑자기 럭이 빛을 발견했고 그들은 던전이 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스타는 이 미친 장소에 감탄했다. 럭은 이 공간이 마법 때문에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엘은 아스타가 만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깔보았다. 아스타는 질투가 나서 자신도 만화를 느낄 수 있기를 원했다. 갑자기 그는 함정을 작동시켰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검을 꺼냈다. 그 사이에 럭은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아스타를 그 위로 밀어 함정을 활성화시켰다. 럭은 적합한 리더가 아니었고 그는 또 다른 함정을 발견해 활성화시켰다. 럭은 함정을 계속 활성화시키지 않았고 던전에서 많은 재미를 느꼈다. 그 사이에 바네사는 걱정하며 그 아이들이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야미는 럭이 만화를 감지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 후 우리는 럭이 아스타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함정을 작동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던전 안에 강력한 적들이 있다고 느끼고 흥분했다. 갑자기 럭이 주문을 시전하고 던전 탐험을 아스타와 노엘에게 맡겼다.